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추석맞이 대잔치 준비가 한창입니다. 플러싱에서 추진되고 있는 코리아타운 플라자 프로젝트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뉴욕주에서 시작된 네일업계에 대한 단속이 커네티컷주까지 확대됐습니다. 루이지애나주의 영화관 총기 난사 사건 2주 만에 테네시주에서도 영화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대 180만 가구가 내년도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면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입니다. 가을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이 이어집니다. 금홍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추석맞이 대잔치 준비가 한창입니다. 올해도 뉴저지 한인회가 주최하는 추석맞이 대잔치가 가장 먼저 개최됩니다.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는 오는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리치필드파 뉴 오버팩 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추석맞이 대잔치 무대를 장식할 연예인 출연진으로는 대한민국 대표 락그룹 부활과 진짜 사나이를 통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슬리피의 힙합 그룹 언터처블 등이 섭외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행사에서는 미주 한인경찰협회가 경찰 채용 박람회를 열고 다양한 경찰 시범 행사 등 온 가족을 위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행사가 아니라 공연 위주로 또 연예인들 공연 위주로 하고 저희가 이번에 열린 행사식으로 모든 동포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 누구나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이제 판을 벌려주면은 모두가 와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오는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플러싱 메도우 공원에서 뉴욕 한인청과협회가 주최하는 추석맞이 대잔치가 열릴 예정입니다. 청과협회는 다음 달 중순쯤 추석맞이 대잔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 세부 계획을 밝힐 계획입니다. 올해도 작년같이 이 추석맞이 아주 풍성하게, 그리고 이번에는 경상남도 도지사분이 오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도 작년에 2개도 했었는데 올해는 아마 4개 정도 아마 늘어날 것 같고,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행사도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 매년 뉴욕 한인회가 주최하는 코리안 퍼레이드는 한인회가 둘로 쪼개져 있어 같이 주최하는 방향으로 주한사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리안 퍼레이드는 오는 10월 3일에 맨하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N 뉴스 김원계입니다. 플러싱에서 추진되고 있는 코리아타운 플라자 프로젝트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교통 혼잡과 주차 공간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퀸즈 한인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브로드웨이, 플러싱 주택소유주협회를 중심으로 코리안타운 플라자 조성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퀸즈 한인회가 시 교통국에 제출한 플라자 건립안에는 노던 블러바드에서 레너드 스퀘어를 따라 일방 통행으로 이어지는 루즈벨트 애비뉴의 자동차 진입로를 막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교통 혼잡과 주차 공간 부족, 치안 악화 등의 이유로 플라자 조성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택소유주협회 측은 노던 블러바드와 맞닿는 가장 크고 복잡한 주차장인 머레이힐 쇼핑몰 인근에 플라자를 조성하면 주민의 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회원들의 반대 서명을 받아 교통국에 전달하고 커뮤니티 보드 7에도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퀸즈 한인회 측은 현재 교통국과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7일 열리는 제2회 원데이 플라자 행사에서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달 말에는 코리안타운 플라자 워크숍을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협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 시작된 네일업계에 대한 단속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뉴저지주에서도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됐는데 이제는 커네티컷주까지 확대됐습니다. 커네티컷주 노동국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주 전역에서 네일업소 급습 조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단속의 주무부서인 노동국 임금, 근로기준감독부는 25개 업소에 대한 단속이 실시됐고 이 가운데 23개 업소에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단 그중 5개 업소는 벌금을 내고 영업을 재개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단속의 대상은 주 전역에서 무작위로 선정됐습니다. 적발된 업소에는 종업원 1명당 벌금 300달러씩이 부과되면서 적게는 4천여 달러, 많게는 9,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단속에서는 종업원 급여를 현금으로 주고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고 최저임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들이 주로 적발됐습니다. 노동국은 커네티컷주는 팁을 받는 종업원도 주정부 최저임금인 시간당 9달러 15센트를 지급해야 한다며 조만간 추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인내일협회 측은 이번 단속으로 폐쇄 명령을 받은 업소를 지원하겠다며 업주들의 연락을 당부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한 영화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테네시주 내슈빌의 영화관에서 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다 강력한 총기 규제가 시급해 보입니다. 5일 테네시주 내슈빌 인근 영화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영화관에서 매드맥스 분노의 질주가 상영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한 용의자가 손도끼를 휘두르며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극장 안의 사람들에게 페퍼 스프레이도 분사했고 이 과정에서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테네시주 내슈빌 경찰 대변인은 용의자는 근처에 거주하는 51세 남성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용의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관을 향해 총을 발포하면서 경찰도 대응 사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슈빌 소방당국은 이날 총격 과정에서 페퍼 스프레이 등에 노출된 3명이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 부상자는 58세 남성으로 어깨에 상처를 입었지만 병원에 이송된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면 반드시 소득세 신고에 수령 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런데 180만 가구가 보조금을 받고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양식을 누락했습니다. 내년도 보조금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대 180만 가구가 올 소득세 신고 미비로 내년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지원이 끊길 상황에 처했습니다. 건보거래소에서 보험 플랜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소득 수준별로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 보조금은 미리 지급된 세액공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년도 보조금 수령 내역을 매년 소득세 신고 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약 71만 가구가 보조금을 받고도 올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저소득을 이유로 그동안 소득세 신고 의무를 면제받았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들도 오바마 케어의 보조금 혜택을 받았으면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약 76만 가구는 소득세 신고는 했지만 보험료 세액 공제액 산출 양식을 누락시켰고 36만여 가구는 소득세 신고 기한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신청했는데 이들도 이 날짜를 넘기면 내년에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보조금 중단 위기를 맞은 가구는 전체 보조금 수의 450만 가구의 40%에 달했습니다. 적지 않은 뉴욕주 정치인들이 매년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한두 푼도 아닌 변호사 수임료는 당연히 정치인들이 부담해야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선거 자금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쓰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주요 정치인 41명의 선거 자금 사용 기록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치인 41명이 변호사 수임료 등 법률 문제로 사용한 선거 자금은 최소 7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 1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연방수사국에 체포된 쉘던 실버 전 뉴욕 하원 의장은 올해 변호사 수임료로 150만 달러를 썼고 모두 선거 자금에서 지출했습니다. 또 지난 2011년 부패 혐의로 체포된 뒤 유죄를 인정한 칼 크루거 전 뉴욕주 상원 의원은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선거자금 140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뉴욕주 선거자금법에 따르면 선거자금은 정치적 선거 캠페인이나 공직 수행에 필요한 공적 활동에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브래드 오일맨 주 상원 의원은 선거 자금을 선거법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선거 자금이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는 후원자들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야심차게 시작한 무상 유아 교육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개학을 한 달여 앞두고 무려 47개에 달하는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개학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지금까지 시정부는 총 7만 2천 명의 프리케이 지원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1,150개의 프리케이 시설 중 47개는 최근 위생 및 공사 규정 위반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 원인은 전선이 외부에 노출됐거나 쥐가 출몰한 경우,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가구 위치 불량 등이었습니다. 지난해에도 9개 시설이 이와 같은 이유로 문을 닫았고 36개 시설은 개학 시기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요에 따른 무리한 공급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감사원 검토까지 끝난 한 무상교육시설에서 아동 포르노 제작 공모 전과가 있는 직원을 고용했던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와일리 노벨 뉴욕시장실 대변인은 47개 시설이 문을 닫았어도 정원이 8만 명이라 7만 2천 명의 지원자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다 체계적인 검사를 통해 수준 미달의 시설을 걸러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0년부터 $10 지폐에 새로운 여성이 등장할 계획입니다. 새 인물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실시됐는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부인 엘리너 루즈벨트 여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 폴은 $10 지폐에 등장하는 새 여성 인물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2년간 백악관 안주인을 지낸 엘리어 루즈벨트 여사가 27%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2위는 흑인 인권운동가인 해리엇 허브먼으로 17%, 3위는 1800년대 초 미국의 서부 탐험대를 인도한 원주민 여성 세커거위아로 13%를 얻었습니다. 세커거위아는 현재 $1 동전에 새겨져 있는 인물입니다. 연방재무부는 여성 참정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19조의 시행 100주년을 맞는 2020년부터 $10 지폐에 새로운 여성을 새겨넣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재무부는 여론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10 지폐 등장인물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기록의 유출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해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각종 사기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아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에서 총 3천만 명의 의료 기록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2012년보다 138% 증가한 700만 명의 의료 기록이 제3자에게 유출됐습니다. 의료 기록은 아니지만 올해 1월 말에는 대형 건강보험회사 앤썸이 해킹을 당해 8천만 명에 달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뉴욕주에서만 450만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당시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집 주소,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소득정보 등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1996년 제정된 개인병원기록보호법인 히파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사나 약사가 환자의 의료 기록을 타인에게 줄 경우 큰 액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의료 기록이 유출된 병원의 정보는 연방보건복지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차량 절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작물 차량 거래를 하려는 절도범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한인타운에서 42대의 차량이 사라졌습니다. LA 올림픽 경찰서에 따르면 이 같은 절도 피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했으며 주로 자전거를 훔치던 절도범들이 차를 훔쳐 작물 거래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새벽에 신문 배달 차량들이 키를 꽂아놓고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배달을 하는데 절도범들의 가장 큰 타겟이 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또한 차량 내 중요 물품도 절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물론 편지 봉투나 일반 회사 서류 등도 도난될 수 있습니다.
It's registration documents or mail, things of that sort, where they could get somebody's name, address, and some other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for other nefarious purposes. 한편 미 차량보험국이 전국 도시 38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량 절도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도시 가운데 7곳이 캘리포니아주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올해 한인타운에서는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총 138건의 차량이 도난 피해를 입었으며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9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바다사자 강치를 아시나요? 한국 독도에 서식하는 바다사자의 일종이지만 한국에서는 무분별한 남획으로 멸종됐는데요. 한국 강치사랑본부와 로컬 환경보호단체들이 해양 동물들을 위해서 힘을 합쳤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해양수산부로부터 독도 강치 홍보대사로 위촉받은 테너 임산 씨가 지난 2014년에 이어 LA를 찾았습니다. 멸종된 바다사자 강치를 독도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으로 크게는 LA 로컬 환경보호단체와 힘을 합쳐 해양동물 보호에 앞장서기 위한 취지입니다. 임선 씨는 최근 프렌즈 오브 강치라는 이름의 로컬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고 남가주 대표적 환경보호단체인 힐더베이 그리고 한인 봉사단체 파바월드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미국에서 여러분들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힐더베이나 파바를 비롯한 환경보호단체들에게 실질적으로 캘리포니아나 이 지구 온난화나 어떤 지구의 환경보호에 대해서 같이 해나갔으면 30년간 LA 카운티 지역 해안에 수질 감시 활동을 펼쳐온 비영리 단체 힐더베이는 한국 독도의 강치처럼 캘리포니아주에도 수많은 해양 동물이 해마다 목숨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ir future lies in our hands, and it lies in the products that we use every day because all of our communities are so deeply connected to the ocean through the storm drain system. So something as simple as a plastic bag or a styrofoam cup in the street ends up in the storm drain system going us right out to sea in Los Angeles. 해양 동물이 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적조 현상과 환경 오염. 세 단체들은 장기적으로 환경 보호 운동을 펼치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프렌즈 오브 강치는 이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는 9일 우정의 종각에서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콘서트에는 테너 임산 씨와 바리톤 최현수 씨를 비롯해 LA 오페라 단원들의 공연이 이어집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임산 씨가 보고 싶다 강치아를 열창하며 관중들에게 환경보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프렌즈 오브 강치는 오늘 MOU를 맺은 힐더베이 그리고 파바월드와 함께 바다사자를 비롯한 해양 동물을 살리기 위해 로컬 환경보호단체와 협력하는 등 로컬 활동 영역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어릴 때의 병으로 두 손과 두 발까지 잃은 8살짜리 소년이 최근 양손 이식 수술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두 손이 생긴 아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뭘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타를 치고 테이블 축구 게임을 하고 동생과 깍꿍놀이도 하고 친구와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는 자이온. 양손이 없다는 점만 빼면 8살 또래 아이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이온은 2살 때 폐혈증 감염으로 두 손과 두 발을 잘라야 했고 신장 이식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의기소침해하기보다는 타고난 활발함으로 장애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When I get these hands, I will be proud of what hands I get. 그러던 중 필라델피아 어린이 병원에서 양손 이식 수술을 제안했습니다. He said, because I want to swing on the monkey bars. And that's a pretty logical answer for an 8-year-old. That was a pretty profound statement to me that inspired the whole team. 어린이에게 세계 최초로 시행된 양손 이식 수술에는 40명의 의료진이 참여했습니다. 동맥과 정맥, 근육, 힘줄, 신경 등 조직을 이어붙이는 정교한 수술은 무려 1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You can see the hand right here starting to pink up. 이식받은 손은 자이온이 자라는 속도에 맞추어 성장하게 됩니다.
어려운 수술을 겪으며 자이온은 훌쩍 자란 듯 어른스럽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I want to say to you guys, thank you for helping me through this bumpy road. 하지만 붕대를 풀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역시 아이다웠습니다. Pick up my little sister from daycare and wait for her to run in to my hands and I pick her up and spin her around. 6개월쯤 재활 훈련을 계속 받으면 자이온은 손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두 손을 얻게 된 아이의 행복한 미소는 새삼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시카고시 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주요 도시의 시의회가 나서 위안부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시카고가 최초입니다. 시카고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마가렛 로니노 시의원이 상정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오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인회에 전달될 계획입니다. 어제 오전 뉴저지 클립사이드 팍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인근 지역에 물난리가 발생했습니다. 또 인근 지역 3만 6천 가구는 6시간 가까이 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저지 당국은 이날 오전 8시께 클립사이드 팍의 그랜트 애비뉴와 콜럼비아 애비뉴 사이의 공사장에 있던 대형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상수도관을 파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경찰이 과속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부터 11일까지를 과속 차량 집중 단속 주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 경찰은 단속 인력을 대폭 늘리고 뉴욕주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에 배치했습니다. 또 안전벨트 미착용과 난폭 및 음주운전자, 운전 중 휴대폰이나 텍스팅에 대한 단속도 실시합니다. 뉴저지주 저지시티에서도 시티바이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티바이크 운영업체 모티베이트는 저지시티에 총 350대의 시티바이크가 들어설 스테이션 35곳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부터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에 앞서 5일부터 저지시티 시티바이크 멤버십 가입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가끔씩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가끔 구름이 끼지만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